여러분의 사회생활 안녕하신가요? 코로나로 3년을 보내고 나니 마스크를 껴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익숙했었는데요. 이제 다시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회의할 땐 마스크를 벗고 이제 저의 진짜 표정을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거나 표정을 감출 수 없을 때, 그럴 땐 조금 난감하죠. 주머니를 뒤적뒤적 다시 마스크를 꺼내 착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어둔 책이 있는데요. 이청한 에세이예요. 너의 사회생활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회사에 정붙일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회사 생활을 훨씬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얘기요. 그 말에 격하게 공감하면서 이 책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모모북스의 이청한 작가님의 책 너의 사회생활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들어보시겠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도망 필수. 삶에서 진리를 찾는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옛 선현들이 찾고 헤매었으나 또한 현대에 이르러 유식하고 현명한 어른들이 연구해 왔으나 만인이 이것은 진리요 하며 인정하는 일이란 쉽지 않다. 현재를 기준으로 진리를 만들 수는 있다. 현상에 대한 해결책도 그렇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며 때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본질들도 변한다. 그래서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를 세우는 건 너무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경험에 의거한 사회생활 진리를 딱 하나만 피력해 보라면 이 얘기를 하고 싶다. 내 길을 빨아가는 사람은 피해라. 만나면 피곤해지고 상대하는 것만으로 에너지가 고갈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 물론 상대방에게 악의가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게 중요치도 않다. 요는 내 마음에 있다. 마음에서 저 사람 피해 하고 명령을 내리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씩 내어주고 배려하다 보면 결국엔 내 에너지 모두를 내주어야 한다. 그리고 다 주었는데도 고마워하기는커녕 핀잔을 들을 때도 있다. 급기야 그 에너지 수거꾼들은 나를 지배하려 든다. 쿡쿡 찔러보다 쑥쑥 당해주니 이때다 싶어 달려드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다. 전문 용어로 이런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한다. 단순히 나르시시즘이 강한 자기에 충만한 사람들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선 철저한 공부가 필요하다. 삶에서 나르시시스트를 만나면 무조건 도망가라. 이게 내가 지난 10여 년간의 사회생활에서 깨달은 진리다. 나르시시스트를 잘 피하고 이들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단절하는 것만으로 우리들의 사회생활은 훨씬 덜 힘들게 흘러갈 수 있다. 인별에 돌아다니는 유명 이미지 중에 이런 표현이 있다. 좋은 사람 만나기보다는 개새끼를 적게 만나는 게 인간의 복이다. 조금 과하긴 하나 어떤 현자의 말보다 명언이다.
마트보다 비싼 편의점으로 마음이 기운다. 그 편의점에 귀신이 붙은 건 아니었다. 난데없이 무슨 귀신이냐고? 아마 누가 들으면 그 편의점에 나를 홀리는 귀신이 붙어 마트보다 비싼 것을 뻔히 알면서도 편의점으로 향하는 줄 착각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 편의점엔 귀신이 없다. 잘생긴 아르바이트생도 없다. 대신에 무지 친절하고 정 많은 사장님 한 분이 계신다. 배가 고팠지만 입으로 뭔가를 씹어먹고 싶진 않았다. 그럴 땐 녹차 아이스크림만한 것이 없다. 나는 퇴근길 내내 아이스크림을 생각하다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편의점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잠시 마트로 가서 살까도 생각했다. 대략 1,500원 정도 편의점이 비쌀 것 같다는 계산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내 원래대로 편의점으로 갔다. 편의점 사장님 얼굴이 생각나서였다. 집 근처엔 규모가 꽤 큰 마트가 2개나 있다. 가격도 싸고 적립도 차곡차곡 되어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선 그 마트들을 이용했다. 그런데 편의점의 존재를 알게 된 후로는 마트에 자주 가지 않는다. 마트는 편의점보다 거리도 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편의점 사장님처럼 나를 알아봐 준다거나 나에게 살갑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없다. 그래도 마트로 갔어야 했다고 1,500원이 차이가 나니까 겨우 그런 이유로 편의점에 간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물론 금액만으로만 계산하면 그렇다. 그럼에도 그날 나는 편의점으로 갔다. 사장님은 기억도 못하시겠지만 처음 사장님을 뵐 때부터 마음에 빚이 있었다. 한밤중에 살 것이 있었고 마트는 문을 닫았고 편의점에 찾아가 계산을 하려는데 스마트폰 케이스 뒷면에 넣어놓았던 신용카드가 없는 것이다. 그때의 난감함이란 다시 생각해도 아찔하다. 생전 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스마트폰의 결제 앱을 시도해봤지만 편의점 시스템과 호환이 되지 않는지 내가 못하는 것인지 결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자 사장님 슬며시 웃으면서 뭘 걱정하세요. 저한테 계좌로 보내시고 물건 가져가시면 되죠. 하고 하셨다. 와, 정말 그런 방법이 있구나. 나는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 후로 종종 편의점에 들렀다. 주로 택배를 보낼 것이 있을 때 편의점을 찾았는데 제법 얼굴이 익숙해서인지 나를 늘 기억해 주시고 날이 쌀쌀하다고 정감 어린 인사를 자주 해주셨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는 본가에 몇 번 마스크를 보냈다. 첫 책 출간을 하고는 책을 사인해서 보내야 할 일들이 많아졌다. 또 마스크예요? 라고 저번에 내가 마스크를 보냈던 것을 기억하는 사장님께 아니요, 책이에요. 라고 반복해서 말하자 사장님은 책을 자꾸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라고 했고 나는 제가 책을 출간했는데 나중에 한 권 드릴게요. 하고 수줍게 말했다. 그 후에 약속을 지켰고 비 오는 어느 날 또 방문하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책 잘 읽고 있어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읽기 참 좋아요. 그것도 진솔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비 오는 날이 어울린다고 표현하신 것을 보니 사장님이 진짜 읽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빚었던 마음을 조금 갚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진정한 접객이란 이런 것이 아닌가. 불현듯 장자의 신이라는 책이 떠올랐다.
에어컨이 시원한 건 당연한 일이지만 엄마가 붙여준 부채바람에선 시원한 뿐 아니라 행복을 함께 느끼잖아. 상대를 향한 마음. 그게 있다는 게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그러고 보니 내가 처음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사장님은 옆 단지 안쪽에서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대로변으로 옮겨 예전 편의점의 3배에 가까운 크기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예전 작은 편의점을 얼마 동안 운영했는지는 모르나 비교적 젊은 나이에 단기간 사업을 확장한 것을 보면 그는 진짜 숨겨진 접객의 신인일지도 모르겠다. 사장님이 친절하니 편의점에 갈 때마다 뭐 하나라도 더 살 것이 없나 둘러보게 된다. 아마 나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마트보다 비싼 편의점으로 자꾸 향하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마음이다. 예전 내 동생의 그 마음처럼 가고 싶으니까, 사고 싶으니까, 팔아주고 싶으니까. 1,500원 이상 비싸더라도 사람의 정과 따뜻함을 느끼고 싶으니까. 두껍고 큰 야상을 걸치는 것으로도 회복하지 못했던 온기가 그날 편의점 방문 후 이 글을 쓰고 다듬으며 조금은 훈훈하게 회복된다.